밥을 먹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의, 배려, 마음 씀씀이 모두 식탁 위에서 드러나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밥상에서 본 사람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군대 제대 후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던 시절, 결혼 전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서로 도와주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한동안 못 보다가 은퇴하고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다시 연락이 닿았죠. 어느 날 오랜만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백반집. 맛은 기본, 분위기도 정겨운 곳이었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지만 이날 식탁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말없이 메뉴를 정하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며 반찬이 나오자마자 제 앞에 있던 멸치볶음을 아무 말 없이 젓가락으로 집어 자기 앞 접시에 턱 하고 놓는 겁니다. 순간 멈칫했죠. 설마 했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워서 후후 불며 먹는 사이 고등어 조림도 김치전도 눈에 띄는 건 거의 다 먼저 손이 갔습니다. 말도 없이요. 그러더니 종업원이 물을 더 갖다주는 타이밍에 대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늦어?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그의 평소 태도일지도 모르겠다는 걸. 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30년 지기의 편안함보다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랬던가? 낯설게 느껴진 건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애써 모른 척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점심 내내 느꼈던 불편함, 말은 하지 못했지만 계속 찝찝하게 남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내는 가만히 제 말을 다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 당신만 애써 모른 척한 거지.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몇 년 전 가족 모임 기억나요? 당신 친구분 부인 생일이라고 해서 모였던 자리요. 그때도 그분이 아내분한테 어찌나 거칠게 굴던지 나는 그때부터 좀 불편했어요. 기억났습니다. 아내 말대로 친구는 아내가 말하는 걸 툭 끊고 됐어. 네가 뭘 알아 하며 무안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입시 얘기를 하던 날 우리 큰아들 성적에 은근히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로 요즘 애들은 뺀질뺀질하니 공부도 힘들지라고 했던 말. 그땐 농담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작고 크던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다는 아내의 말이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식탁은 단지 하나의 계기일 뿐이었죠. 진심은 늘 드러나 있었지만 내가 눈을 돌리고 있었을 뿐. 사람은 식사할 때 본능적으로 방심합니다. 그 안에 가려졌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죠. 반찬을 나눌 줄 아는가? 먼저 권하는가? 먼저 먹는가? 식당 직원에게도 예의를 지키는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해줍니다. 예전에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늘 뒷자리에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던 사람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했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그는 늘 남의 그릇을 먼저 살폈습니다. 누구 젓가락이 닿았는지, 누가 아직 못 먹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야 자기 그릇을 채웠습니다.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감 있게 일 처리도 하고 동료 문제도 조용히 중재하더군요. 알고 보니 평소에도 어르신들 집안일까지 챙기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밥상은 참 솔직한 공간입니다. 행동에는 과장이 없고 성격은 꾸며지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대화를 끊고 누군가는 국을 뜨기 전에 주변을 먼저 챙기죠. 이 짧은 순간이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밥상에서 무례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결국 본인만 챙기는 사람이더라. 그 말, 저는 이제야 깊이 공감합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만난 30대 초반 청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바쁘다고들 하니까요. 그날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 주었고 메뉴판을 펼치며 혹시 매운 음식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문한 반찬이 하나둘 나올 때마다 그는 먼저 저에게 권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부터 드셔보세요. 이 집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과장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존중이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는 계산까지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물 한 병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며 편의점에서 생수 2병을 사는 겁니다. 그 순간 참 괜찮은 청년이구나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함께 식사한 시간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문장이 짧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로 자주 보진 않지만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밥상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버에도 2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퍼주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버는 자신도 지키면서 남을 배려합니다. 저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한 번 깊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 중 한 사람이 있었죠. 늘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는 몇 번이고 도와줬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인맥도 연결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라며 피하는 눈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버였지만 그는 내게 테이커였구나.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그날부터 깊어졌습니다. 사람은 힘든 순간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기쁜 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자식 결혼식 날 말없이 와서 식권만 받아가는 친구보다 멀리서라도 축하 전화를 먼저 건 친구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의 무게는 같이 밥 먹을 때 어떤 태도였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기버로 살되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그것이 나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법이더군요. 어떤 사람과 밥을 먹었을 때 편안했나요? 누구와 먹었을 때 유난히 불편했나요? 그건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식사 시간 짧지만 진심이 고스란히 담기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다시 밥을 함께 먹어보고 싶은 사람, 혹은 그때 내가 외면했던 사소한 진심이 기억나는 사람. 사람을 보려면 말보다 밥을 보세요. 밥상에서 드러난 본성은 관계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와의 밥상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짧게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